이제 포장 디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가 살아나려면 포장 디자인과 함께 잘 어우러져야 되며, 브랜드와 포장 디자인의 개발 과정은 서로 융합되어져야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맨 먼저 농산물 포장 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장 디자인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순간에 모든 정보를 가장 강력하게 전달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농업 경영체들은 1차 농산물을 가공, 포장하고 상품으로 개발하여 판로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차 산업화 상품 개발 과정에서 포장 디자인을 통해 스스로의 경쟁력을 형성하고 자체 브랜드를 구축하며 대표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 방법, 결과라는 과정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산물 포장 디자인 필요성의 이유는 고객의 시각적인 반응은 3초 이내에 이루어짐을 주목해야 합니다. 고객은 의심이 많고 고민도 많으며 무관심한 구경꾼입니다. 3초의 반응에서부터 구매 행동까지의 짧은 시간의 결정에 포장 디자인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농산물 포장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고객과의 감성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고객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농산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포장 디자인을 매개체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객과의 기본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우리 농산물에 과연 고객을 설득할 만한 스토리가 있는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그 결정체를 포장 디자인에 담는 노력은 새로운 세계로 초대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내용이 충족될 때 포장 디자인은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며 고객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지속적인 재구매의 선봉장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함이 인식된 농산물 포장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제가 되는 프로젝트명은
모서 포도즙 박스 및 파우치 포장 디자인입니다. 계약에 따른 일정 협의는 2020년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된 포장 디자인의 전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장 디자인을 처음 시작하는 일은 관련된 제품의 시장조사 및 자료 수집입니다.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관련 조사까지 마치면 온라인으로 검색되는 포장 디자인 자료까지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수집된 포장 디자인의 자료를 트렌드, 색상, 레이아웃, 로고 등으로 정리합니다. 시장 분석 과정은 수집된 자료를 특성별 분류,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디자인 컨셉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로 활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서체에 따른 분류, 색상에 따른 분류, 구조에 따른 분류 등 프로젝트별 다양한 분류 방법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기초로 한 컨셉트는 객관화되어 포장 디자인의 기초가 됩니다. 포장 디자인의 중요 객관적인 재료인 시장조사의 결과는 포장 디자인 컨셉 브레인스토밍에 활용됩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다양한 디자인 컨셉을 가능성과 트렌드에 부합하는 3 내지 5종의 정제된 포장 디자인 컨셉으로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화되고 정제된 모서 포도즙 패키지 디자인에 필요한 컨셉이나 따뜻함, 친근함 등을 요구하는 디자인 컨셉, 자연과 어울리는 디자인 컨셉 등으로 세분화되어 선택합니다. 디자인 컨셉이 결정되면 이제 본격적인 포장 디자인을 개발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야는 자연을 닮은 컨셉입니다. 풍성한 포도와 앤틱한 배경을 기초로 제품명의 로고 타입 또한 컨셉과 어울리는 캘리그라피로 완성된 디자인입니다. 포도의 색상만으로도 강렬해서 따로 색을 더하는 것은 사종만 더하는 과정이라 간결하게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이 밝고 깨끗한 이미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디자인으로 농협 브랜드도 포장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조심스럽게 표현한 측면이 있는 디자인입니다.
포도 이미지 또한 실제 사진보다는 수채화풍 일러스트로 신선함을 더하는 데 충분합니다. 가장 포도의 색상을 잘 표현한 디자인입니다. 강렬한 보라색과 농협 브랜드의 녹색이 대비되어 세련미를 더해주는 디자인입니다. 제품명 또한 정제된 서체를 이용하여 전체 이미지에 무리 가지 않는 정도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이 포장 디자인은 백색과 포도의 보라색이 대비되면서 나타나는 멋을 최대한 이용한 디자인입니다. 맛있는 포도즙의 실제 사진은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며 별도의 장식 없이 포도 파우치의 느낌을 박스에 이용한 디자인입니다. 포도의 보라색을 과감히 버리고 신선함을 강조하는 그린 계열의 디자인은 새롭습니다. 싱그러운 자연에 싱싱한 포도와 포도즙은 힐링을 느낄 만큼 편안함을 줍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경쟁이 심화되는 제품군에서 강렬하게 특색을 가지고 싶은 욕구로 탄생되는 디자인 컨셉입니다. 이제 이 많은 디자인 중에 디자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역시 시장 조사 결과 자연을 닮은 컨셉이 트렌드에 강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선택 역시 가장 자연적인 인위적이지 않은 편안한 포장 디자인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소비자 패널 테스트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데서 선택을 하기 쉬웠던 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패널 테스트와 선택을 해야 할 주체의 의견이 다를 때는 좀 더 신중히 디자인을 수정, 검토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인쇄 원고 제작입니다. 디자인이 최종 확정되면 포장재를 제작하기 위한 디자인 인쇄 원고가 필요합니다. 포도 이미지의 신선도를 체크해야 하며 배경 또한 사진이나 이미지를 대여받는 형식으로 준비를 해서 인쇄 시 흐려지거나 왜곡되지 않게 합니다. 박스 등을 제작 시 필요한 도면과 정보 표시, 접착 부분의 확인 등을 사전 점검합니다. 물론 최종 모급 작업을 통해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만들어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실수는 생산 후 잘못되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세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다음은 인쇄감리 및 사후관리는 인쇄 제작 시 최초 감리는 결과물의 완성도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제작이 끝나도 재제작 시 필요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디자인 결과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인쇄를 위해 칼라 샘플 등을 준비, 확인합니다. 완성된 포장재의 부족한 부분 등을 보완 후 디자인을 완성도 있게 정리합니다. 이제 농산물 포장의 성공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쿠엔즈 버킷 참기름입니다. 별도의 기름병 개발 없이 라벨 디자인만으로 경비 절감 및 착유 방법의 개발로 맛 좋고 건강한 참기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돌 바나나는 캄보디아에서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나나가 공산품처럼 돌사에서 만드는 줄 아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바나나 포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앞서가고 있는 것을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델몬트 파인애플의 합리적 박스 공간 활용과 라벨 디자인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또한 알맹이만 있는 델몬트 파인애플의 진공 포장은 신선도 유지와 공간 절약에 크게 작용합니다. 캄보디아 현지의 사정을 감안하면 진공 포장은 효과적으로 보여집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친환경 과일 스몰 세트의 고급화로 부가가치 상승 효과를 올리고 있는 예입니다. 농산물 포장 디자인의 성공 사례에서 쿠엔즈 버킷사의 모토는 최적화된 산물만이 모두의 필요를 만족시킨다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품의 완성도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첫 번째 사진으로 시작된 회사가 가운데 아름다운 사옥을 얻기까지 10년 정도 걸렸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포장 디자인을 살펴보면 자연에 가깝고 꼭 필요한 요소 외에는 철저히 배제된 디자인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나 싶을 정도까지 정리하는 자신감이 디자인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또한 저온 상태에서 원적외선으로 깨를 볶는 냉압착 방식의 참기름은 맛을 새롭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자인을 완성하는데 꼭 필요한 인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라비아 인쇄입니다. 그라비아 인쇄란 금속 실린더에 새겨진 요점에 잉크가 묻고 금속 실린더가 회전하면서 필름 표면에 잉크가 묻도록 하는 오목판 인쇄 방법입니다. 색의 농도는 요점의 깊이에 따라 결정되며 색의 종류는 1실린더에 1색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린더의 수만큼이 색의 수가 됩니다. 일반 인쇄기는 8에서 10도까지 가능합니다. 인쇄가 롤필름에 진행되므로 고품질, 고속, 대량 생산에 적합한 인쇄 기법입니다. 사진은 인쇄 원리와 인쇄 과정 및 인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라비아 인쇄 사용 예를 보겠습니다. 파우치 종류로는 농산물, 과자 및 라면 봉투 등 모든 플라스틱 파우치, 수축 필름은 음료, 주류병의 용기 전체를 감싸는 수축 필름, 진공 포장은 각종 음료, 육가공, 수산물 등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부패하기 쉬운 제품에 적합합니다. 실링 용기용 필름은 플라스틱 용기의 탑 실링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옵셋 인쇄를 알아보겠습니다. 옵셋 인쇄는 물과 기름의 반발로 판 표면에 요철이 없는 평판 인쇄 방법입니다. 인쇄판과 고무롤러를 사용해서 종이에 인쇄하는 인쇄 방법으로 금속 인쇄판에 칠해진 잉크가 고무롤러를 통해서 종이에 묻게 하는 간접 인쇄 방식을 사용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복잡한 로어를 통해 인쇄 잉크가 종이 표면에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옵셋 인쇄의 사용 예를 살펴보면 박스 종류로는 이너 박스, 골판집, 합집 박스, 사바리 박스 등이 있고 책 종류에는 교과서, 잡지, 소설, 카탈로그, 브로셔 등이 있습니다. 기타, 카렌다, 명함, 쇼핑백, 라벨 등 종이에 인쇄되는 모든 인쇄 제작물에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벨 인쇄기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라벨 인쇄기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량 인쇄에 필요한 롤 인쇄 형태와 소량에 적합한 전자 출력 방식 등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왼쪽 인쇄기는 대량에 적합하지만 오른쪽 라벨기는 컴퓨터와 연결 사용하는 소량 다품종에 적합한 인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인쇄 기법에 대해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석판 인쇄는 알루미늄 등 금속 재료의 인쇄 후 다양한 캔 용기로 가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맥주 캔, 음료 캔, 통조리 캔 등이 있고, 후렉소 인쇄는 골판지 박스 인쇄용이며 인쇄 상태의 정밀성이 떨어지는 점은 있으나 큰 박스 등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실크 스크린 인쇄는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는 인쇄 기법으로 공판 인쇄로서 간단한 인쇄 도수의 소량 인쇄에 적합하며 다양한 소재에 인쇄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본 디자인 강의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 분석 대상이 아닙니다. 시가 그러한 것처럼 이란 말이 있습니다. 분석하고 분해하여 최적의 조합을 맞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최상의 디자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디자인은 감성의 분야이고 직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크리에이티브도 분석되어야 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가 탄생하여야 합니다. 대생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분석부터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발전을 위해서는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카소가 하늘에서 내려와 천재성을 발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BI 디자인과 포장 디자인은 순수 예술 영역이 아니며 어쩌면 자본주의 최첨병으로 마케팅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BI 디자인과 포장 디자인은 제품의 목표 이미지를 핵심적으로 제안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거워질 것입니다. 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점은 디자인의 복잡성에 대한 언급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절제의 미학이란 용어가 있듯이 최근의 BI 디자인은 많은 이야기보다 가장 핵심되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형태적인 면에서 쓸데없는 것을 모두 버리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디자인이 복잡하면 할수록 각종 응용 매체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패키지 디자인을 예로 든다면 BI 디자인을
적용하고 나니 일러스트나 사진 등 부가적 표현 요소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는 한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의 절제가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강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디자인과 포장 디자인을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하기에 자료 수집과 분석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디자인 전문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마케팅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검토도 해보았습니다. BI 디자인의 복잡성이 패키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포함해서 제작 방법과 인쇄 기법으로 포장재의 완성도를 올리는 힘을 기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제된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소비자 의식 조사 등을 통해 검증해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제된 디자인이기에 모든 초점이 브랜드와 표현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궁극에 도달한 디자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단점이 없는 디자인이 어디에 있는가? 단순화되고 지나치게 절제된 표현 때문에 별도의 디자인 패턴을 개발하여야만 한다고 하더라도 옳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인, 홍보물, 차량 등 응용 매체 적용 시 BI 기본 디자인과 응용 디자인, 포장 디자인이 상호 조화로운 결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공동 브랜드 마케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국 브랜드로 한 번에 통합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내를 보면 아직은 해외에서 익숙하지 않지만 선플러스나 K멜론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다른 농산물에서 전국 브랜드로 가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로 통합한 후에 중장기적으로 전국 단위 브랜드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매시장, 대형 유통업체 이외에도 차별화된 유통 경로를 개발해야 하며 최근 편의점이 증가하고 있는데 편의점에서 손쉽게 과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컵 과일 시장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사과, 배 등의 조각 과일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하는 등 유통 경로를 개척해야 하듯이 항상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늦게 시작했으니 천천히 가자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수출에 있어서도 공동 브랜드로 통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자체에서 개별 브랜드로 외국의 대형마트에서 판촉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공동 브랜드로 규모화된 물량과 홍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은 농산물 공동 브랜드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분명 아닙니다. 동일한 개념을 다른 제품 디자인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표현 요소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농축산물 브랜드의 BI 특성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디자인 표현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많은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소속된 농민과 나아가고자 하는 지자체나 정부 관련 부서의 마음일 것입니다. 브랜드와 포장은 이러한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브랜드와 포장 디자인은 원가 절감과 부가가치, 수요 관리 등의 핵심 마케팅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의 브랜드와 포장 디자인 개발의 늦은 출발을 아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캄보디아만이 지니고 있는 khmer의 아름다움을 적극 활용하면서 새롭고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디자인의 힘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의 힘을 틀림없이 새롭게 글로벌 시대에 맞춰 나올 것입니다. 한국이 많은 투자 대비 결과물의 성공 사례가 부족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의 많은 좋은 점을 배우며 또 실패의 사례도 잊지 말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는 디자인 시대입니다. 또한 지역, 나라, 특성에 맞는 디자인이 새롭게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캄보디아의 기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강의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이라 어렵고 복잡하지 않았나 염려됩니다. 또한 이 강의도 새로운 캄보디아로 나아가는데 작은 역할을 기대하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